여러분들 이번에 65.4K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7만 달러 이야기를 안 드리고 64K, 63K 이런 걸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65.4K입니다. 자, 왜냐면 일봉상의 이 FBG 이전에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제 지지로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FBG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던 이 CME 선물거래소의 이 6월 15일 시가 이곳과 맞물리는 구간이죠. 자, 또한 4시간 봉상의 FBG가 해당 구간에서 잡혔는데 이 구간 밑으로 딱 빠지면서 여기서 딱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해당 구간을 버텨줬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대부분 투자자들의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전부 겹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만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비트코인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이미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조정이 나왔으니까 또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자리와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65.4K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켜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봉부터 한번 쳐다보도록 하시죠. 자, 이틀 연속 소폭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65.4K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괜히 표시해 놓은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은 이게 그냥 지지선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단순한 지지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명드릴 근거가 모두 이 가격으로 연결이 되고 종합이 되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일봉 FB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FBG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가격 급락이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거래를 못했던 이런 빈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번에 올라타면서 어떻게 됐나요? 해당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저항을 맞다가 올라오니까 지금은 또다시 유동성을 흡수했다가 올라가려는 그런 아랫꼬리가 달린 형태죠. 자, 물론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감을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전에 저항으로 잡혔던 이 내부 유동성들을 먹은 자리가 결국 지지로 바뀐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해당 구간에서 위에 이 유동성을 흡수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일목구름표 안에서 이 이격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방을 가리키는 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해당 자리를 버티면서 바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해당 구간을 딱 도달하는 순간에는 매수세가 일단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 일봉만 이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CME 선물 거래소에서의 이 갭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하시 않나요? 자, 뭐 일단 65.4K는 중요성은 아시겠는데 왜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일봉 지지선 하나라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탈하면 숏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이 CME 선물 시장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CME는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인데 비트코인 현물과는 다르게 주말에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이 끝나고 월요일 시장이 다시 열리면 그 사이에 이 현물 움직임만큼 그 갭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갭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CME 갭이라는 것이고 대부분은 여기서 CME 갭을 메꾸러 간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죠. 바로 갭이 여기서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번에 올라타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 자, 여기 보시면 6월 15일 날 시장이 월요일 날 열리게 되면서 시작했던 가격이 65.4K입니다. 현재 일봉상에서도 65.4K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CME 선물 거래소도 65.4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보시면 해당 가격을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조건 저항이다, 무조건 지지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 가격을 넘어서면서부터
고점 라인대를 한번 시원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이 가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버텨줄 거야 그러면서 일봉을 마감하는 걸 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롱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죠. 반등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 아래에서 65.4K 아래에서 반등이 시작됐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서 설명드릴 이 4시간 봉에서 아직 확인해야 될 그 기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기준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시간 봉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 65.4K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버튼 누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결국에 시장은 항상 반등과 이 추세 전환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반등보다 어디까지 회복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65.4K를 터치한 뒤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위를 보시게 되면 이 4시간 봉상의 FBG 지금 이거는 사라졌어요. 사실 사라졌는데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주는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사라졌다고 해서 이걸 그냥 없애뜨리고 보면 우리가 기준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자리가 반등을 보여주면서도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괜히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의 아래 유동성, 해당 구간에 대한 이 FBG로 인해서 잡혔던 내부 유동성들을 흡수한 뒤에 다시 위에 있는 FBG를 향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롱을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격적인 매매와 안전한 매매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65.4K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하실 거라면 이때 하셨어야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65.8K는 무조건 이탈시키고 아래에서 65.4K 받쳐지는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탈되고 해당 구간에서 공격적인 롱 베팅을 하셨다면 수익을 냈겠지만 이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자, 이 공격적인 매매에서 또다시 내려온다면 버티지 못했을 때는 그 리스크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지금 당장에 내려왔을 때는 한 번 더 기회가 될 거라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왜냐면 시장이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그런 확인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안전하게 보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결국 이 4시간 봉의 FBG 상단, 자, 대략적으로 66.1K인데요. 이 부분까지 회복을 보여주고 나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다시 위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쪽에 있는 유동성들을 흡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자리를 훨씬 더 선호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여기서 얼마 차이 나나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1%도 차이가 안 납니다. 결국 늦게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이 결국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기준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숏 한번 방망이 짧게 가져가 보자. 참, 구독자분께서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던 건데 왜 짧게 들어갔을까요? 이 65.4K까지 찍을 가능성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은 반등 가능성을 보고 위로 올라타면 그때 롱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괜히 여기서 고점 찍고 유동성 먹으러 가는 시점에서 롱을 들어가기보다는 아래까지 낙폭이 커지기 전까지 숏으로 먹고 나서 포지션을 전환해서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해당 구간이죠. 해당 이 평행 채널에서 이 하락 추세에서 이탈되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습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어떤 흐름에서 흐름이 바뀌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떤 가격에서 기준을 바꾸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런 타점들 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기준이 들어서는 순간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 청산 히트맵을 보도록 하시죠. 2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살짝 내려오면서 이 롱 포지션 유동성을 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체크된 자리, 이 자리 잠깐만 체크하고 올라왔어요. 그만큼 해당 구간을 원래 이탈시키면서 밑으로 크게 빠진 다음에 다시 회복해주는 장세를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해당 구간에서 롱 청산 물량에 대한 이런 대비를 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CME 선물 거래소 그 갭이 발생됐으니까 매수세가 받쳐질 거야 이러면서 매수세가 일단 받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롱 정리 안 했으니까 하락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 하락 추세니까 무조건 더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죠. 결국 시장은 이 유동성을 위로 또는 아래로 어떻게 흡수할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물론 아래쪽에서 롱 물량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65.4K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걸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해당 구간에서 롱 청산 물량이 일단 나오긴 했지만 최대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매수세가 받쳐질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자리가 이 CME 선물 거래소에 갭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없어졌던 일봉상의 FBG와 마주치는 구간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받쳐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가 뭔가요? 제가 앞으로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가격을 넘어선다면, 그리고 이 가격까지 넘어선다면 이거는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백한 건 이 1시간 봉으로도 그렇고 4시간 봉으로도 그렇고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를 전환하지 않는 한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롱 유동성이 여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유동성을 세력들이 이걸 흡수를 안 하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지금 이 4시간 봉상의 FBG의 유동성을 모두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건 큰 낙폭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결국에 유동성을 밑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리가 해당 구간에 대한 이 저점입니다. 일봉상의 FBG에서 저항이 되었던 구간이 지지로 바뀌었으니까 해당 구간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 자리를 정말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65K인데요. 저는 65K 이거 찍지 않은 채로 해당 구간 위에서 버텨준다면 저는 67K의 문제가 아니라 69K까지 갈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일봉 상황에서 65.4K 이 이상에서 마감을 못한다면 제 관점, 이 브리핑은 좀 의미가 없어지겠죠. 제 관점은 일단 무효화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65K 이거 빠지면 오히려 롱 장세가 더 크게 들어설 것 같다 보니까 이 장세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해당 구간을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상의 FBG 위에서 마감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67K와 69K 타겟으로 보는 그런 파동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해당 구간을 다시 이탈시키면서 일봉도 이 65.4K 이상에서 마감을 못한다면 큰 낙폭이 아니라요, 잠시 쉬었다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는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롱을 들고 있다고 해서 숏을 안 잡는 거 아닙니다. 결국 기준을 가지고만 매매를 한다면 롱을 들어가든 숏을 들어가든 지금 장세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내려온다면 롱을 잡을 그럴 기회는 세고 셌으니까요. 이런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